안녕하세요. 2023년 금융비계학습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하게 된 응용통계학과 2018-3844 김진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1번 문제풀이부터 4번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배경 및 데이터 로드입니다.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주식의 평균과 분산을 활용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과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문제인데요. 표본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리퀀시는 데일리이며 Find Stock DNA라는 홈페이지에서 추천 종목에서 총 20개 종목의 주가를 다운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천받은 종목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코스피 200 매수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부터 금양까지이고 코스피 200 매도 과목들은 녹십자 홀딩스부터 오리온 홀딩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P 100 매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부터 엑선 머빌 코퍼레이션까지이며 S&P 매도 과목들은 페이팔 홀딩스부터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까지입니다. 거래 수행일은 6월 15일 목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였고, 6월 15일에 데이터 목록을 확인 후 다운로드하여 과제를 풀이하였고, 6월 16일에 PPT 제작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최종 업로드는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코스피 종목은 야후 파이낸스 API에서 얻었습니다. 20개 종목에 대한 티커는 사전에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스피 200 종목 10개와 S&P 종목 10개는 각각 따로 리스트화 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지정을 하여 Yfinance의 다운로드 함수를 불러왔고, Full FX 엣지드 분석을 위해 환율 정보를 주어로 불러왔습니다. 저장 코드는 아래 사진과 아이파이썬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20개 주식의 주가 수준 및 수익률의 그래프, 기초 통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출력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서브 플롯을 이용해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준비를 하였으나 20개를 한 번에 출력하기엔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10개씩 분리하였습니다. 아래 코드는 코스피 200 10개 종목에 대한 주가 수익률 시각화 코드를 예제로 들어왔고, 다른 종목들의 코드는 아이파이썬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각화 결과는 다음 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 2, 3, 4번 문제 같은 경우 모두 Full FX 해지드 분석을 따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는 수익률에 대해서만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나머지 정보는 아이파이썬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 수준 그래프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코스피 200 매수 매도 종목들에 대한 주가 그래프입니다. 2021년 이후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인 JB금융지주, 두 번째 그래프인 코스모화학,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프인 금양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 여섯 번째 그래프인 녹십자 홀딩스, 일곱 번째 그래프인 신풍제약, 그리고 아홉 번째 그래프인 지누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왼쪽 레이블 값을 확인하면은 주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100 매수 매도 종목들에 대한 주가 그래프인데요. 엑선버블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섯 번째 그래프인 페이팔 홀딩스 같은 경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 결과 코스피 200 종목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거나 꾸준히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S&P 매수 매도 종목들의 풀 FX 해지드 주가 그래프를 유사하며 수익률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코스피 200 매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제목은 역시 티커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익률 출력 결과 그래프에서는 변동 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 레이블 값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 코스모 화학의 경우 0.3까지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일기획의 경우 0.8까지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지드가 되지 않은 경우의 S&P 매도 종목들에 대한 주가 그래프입니다. 월마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하락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0.25까지 하락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왼쪽 리이드 값과 비교하여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 FX 해지드 같은 경우 S&P 매도 종목들에 대한 주가 그래프인데요. 환율 조정 수익률의 경우에도 앞선 해지드가 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환율 조정으로 인해 조금의 변동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통계 자료입니다. 코스피 200 매도 종목들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와 수익률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출력하였는데요.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기초통계 자료는 디스크라이브를 활용하여 출력하였고, 추가로 분산, 매도, 첨도를 추가하였습니다. 평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지누스이며, 평균이 가장 낮은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투자 편차가 가장 높은 종목은 신풍제약이며, 가장 낮은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이 외에도 최저가, 최대가, 분산, 매도, 첨도에서 가장 높은 종목과 가장 낮은 종목, 이 외에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매도 종목들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인데요. 어, 평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이고, 평균이 가장 낮은 종목은 버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표준 편차가 가장 높은 종목은 페이팔 홀딩스였으며,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종목은 다우였습니다. 역시 환경과 표준 편차 외에도 최소, 최대, 분산 외에도 첨도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풀 FX 해지드의 경우 S&P 수익률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출력하는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코스피 200 매도 종목들에 대한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 출력 자료입니다. 어, 어, CORR이라는 함수를 통해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출력하였는데, 숫자로만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히트맵으로 시그코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행과 그리고 여덟 번째 열을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0.004%로 매우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S&P 100 매도 종목들에 대한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 출력 자료입니다. 역시 C와 RR이라는 함수를 통해 출력하였으며 히트맵을 통해 시각화하였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 빨간색 수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S&P 100 S&P 100 종목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페이팔과 3M 같은 경우에는 0.91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결과를 이렇게 첨부해 보았습니다. 앞선 주가에 대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 비해 수익률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 S&P 100 종목들 같은 경우는 0.6 이상인 게 한 두 개 정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20개 주식의 수익률의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출력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코드는 아래와 같으며 리턴즈 변수 부분만에서 데이터만 수정하면은 코스피 200 수익률, 그리고 해지가 되지 않은 S&P 수익률, 그리고 풀 FX 해지드 S&P 100 수익률에 대한 히스토그램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코드는 아이파이썬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200 매도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히스토그램 자료입니다.
수익률을 통해 평균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수익률과 분산이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S&P 100 매수 매도 종목들의 수익률에 대한 히스토그램 자료인데요. 코스피 200에 비해 그래프의 폭이 대체로 넓은 것을 보아 분산이 다소 적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선모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어 분산이 높고 평균 수익률이 대체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 FX 해지대의 경우 S&P 100 매수 매도 종목들의 수익률에 대한 히스토그램 자료입니다. 넣은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S&P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히스토그램 자료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체로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20개 주식의 수익률의 페어 플롯을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코드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에 20개를 모두 출력하는 시각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을 살펴보시면은 컨캣은 날짜 기준으로 컨캣을 진행하였으며, 역시 데일리 리턴즈를 구하기 위해 PCT 체인지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SNS 시본을 활용해서 페어플롯을 시작화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코스피 210개 종목과 S&P 100 종목의 수익률 페어플롯입니다. 주식 수익률을 이제 페어플롯을 통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두 변수 간 쌈점도에서 선의 형태가 뚜렷하면 선형, 아니라면 비선형 관계임을 파악하고, 밀접하게 정렬되었다면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행 2열에 있는 다우와 그리고 카트필러 인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대각선의 형태를 아주 잘 보이고 있어 이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행 1열에 있는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과 페이퍼 홀딩스는 밀접하게 분포는 되어 있지만 선형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과 S&P 종목들 사이에는 선형 관계를 크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풀 FX 해지드 같은 경우 코스피 210개 종목과 S&P 종목의 수익률 페어 플랫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종목들과 S&P 종목들 사이에서는 선형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어, 앞선 앞선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풀이입니다. 4번 문제는 20개 주식의 평균과 변동성을 활용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과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분류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SBC, 주로 사이클런에서 가져왔고, SBC, 그리고 원클래스 SVM, 그리고 K민즈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평균과 분산을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서 이렇게 따로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와 해지가 된 경우를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과 SVM 클러스터링은 다음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고, 두 개의 알고리즘 모두 클러스터를 두 개로 설정하였으나 변수만 조정한다면 두 개 이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인데요. 역시 시각화 코드는 자세한 이제 아이파이썬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K민즈와 SVM 클러스터링 결과가 다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수가 작은데 이는 미국 주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시각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 FX 해지드 같은 경우에는 K민즈와 SBM 클러스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깔만 다르군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클러스터링 결과는 시각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